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수통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 편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쏘아올린 우주 관광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이 수혜주는 누가 있을까? 그리고 우주 항공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거고요. 이봉군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혁신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 때마침 나와가지고요. 네, 네. 센터장님 그 부분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T50 네, 태국과 계약 체결하셨더라고요. 예. 2017년도 7월이죠. 저희들이 T50 항공기 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저희 드디어 지난 7월 달에 두 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태국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한화로 한 2,74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6대하고 이제 지원 장비 등을 2024년도까지 고객에게 인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태국은 한화로 한 9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항공기 두 대를 교육 훈련하고 이제 지원 장비 포함해서 2023년까지 고객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저희들이 T50을 수출한 이 사업이 지금 의의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항공기가 수출이 된 것은 이번에 다시 르네상스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근미래에 수출 100호기까지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담을 나누면서 거의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 나가 계신다고, 수출 기세에 나가 계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물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수주 소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중요한 단어를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 성과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자평을 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이 T50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각국에 수출이 나가는 건지 어떤 강점과 현황 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일까요? 네, 간단히 그리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T50 항공기는 시리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전술훈련 입문기, 그 다음에 경전투기까지도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난 2005년도 12월 달에 대한민국 공군에 1호기가 납품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수출 72호기까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대수는 뺀 그런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T50 항공기는 개발 초기부터 좀 독특한 그런 컨셉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멀티롤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그만큼 높은 항공기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항공기에 이제 가성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가 절감 캠페인을 수시로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개량 측면에 있어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5년 내지 7년 정도 먼저 선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판단을 해서 개발에 반영을 하고 개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 마케팅을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성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가는 오히려 절감하는데 성능은 업그레이드한다. 요 가성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수출 활로를 열어 나가실지가 좀 궁금한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또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저희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자체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낮추면서도 좋은 성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전략을 하나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고객별로 항공기 이외에도 자국의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공기가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고객에게
그 이외에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더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특정 고객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소형위성 네. 사업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특장점이 또 위성 쪽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엮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그런 패키지를 그렇겠어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저희들은 철저하게 고객 맞춤형의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적 측면의 어떤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들이 많습니다. 또 잠재력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팀 코리아 어떤 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능력들을 같이 엮어서 하나의 패키지 딜로 글로벌 경쟁에 임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조금 더 한차원 높아진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저희가 수출 확대를 꾀하는 어떤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72대 저희들이 T50 시리즈 항공기를 수출했습니다. 조만간에 100대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에는 1000대까지도 제가 목표로 삼고 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꽉 이게 알찬 스케줄을 잡고 계신데 여기서 잠깐 실적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좀 아주 잠깐 간단하게만 체크 좀 해주세요, 센터장님. 예, 네. 2분기 잠정 실적이 사실 조금은 좀 기대보다 낮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수준은 한 501억, 매출액은 7,08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 7월 달에 저희들이 성과를 이룬 두 건의 수출 계약,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 민항기 기체 구조물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546억 원은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포함이 그래서 안 됐어요. 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7월이라서 그래서 그렇죠. 예상컨대는 저희들 그 비즈니스가 연말에 수주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주 목표는 충분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성수기 실적 기대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ESG 경영의 우등생이라고 카이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진행 상황 어떤가요? 예,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이게 공인된 그런 기관인데요. 이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매년 그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서 그 ESG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카이가 방산업계 최초로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지금 큽니다. 사실 카이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을 한 거고요. 그렇죠. 또 네. 지역 사회에 상생하는 기업으로서도 또 저희들이 어떤 그 사회적 공헌하고 있다는 것도 검증받았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그 다음에 사업 폐기물 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기업의 효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만든 게 있어요. 에비에이션 캠프라고 네. 저희들이 업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군요. 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윤리 준법 경영 그리고 투명 경영 체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이제 곧 실현이 되겠습니다만 ESG 채권도 발행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지속 성장을 위한 비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잡고 계신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하거든요.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네. 기업이 이제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또 기업에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주식회사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주력 사업은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 사업은 내실 있게 준비하는 투 트랙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주력 사업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잘하고 있고 또 네. 지금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KF-X라고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국산화된 전투기인데요.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 다음에 경공격 헬기 LAH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대형 국책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일정이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성능도 만족시켜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양산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국내 소유도 저희들이 충족시키면서 또 매출이 또 확대가 되고요. 개발이 완료가 되고 국내에 또 소유가 네. 또 저희들이 만들어지면은 네. 자연스럽게 수출할 수 하셔야죠. 있는 네. 라인업으로 또 편입이 됩니다. 센터장님께서 담당해 주실 거고.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기체 구조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들 그 보잉이라는 게 에어버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빨리. 네. 또 상당히 큰 점프업을 할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센터에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듣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 날아갈 수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 자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미래 산업적으로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주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주 사업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 카이 자체 중심으로 하는 밸류 체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대 위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발사체 시장 확대 포함해서 네. 영상 서비스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신사업 분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또 핫한 비즈니스 중에 또 UAM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UAM 사업도 저희들이 2029년도까지 차체 모델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산업화를 위해서 기술 표준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 사업을 위해서도 또 안정적인 현재 사업을 위해서도 네. 상당히 좋은 그런 전망을 가져갈 수 있고 현재 수주잔고가 17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고 네. 미래에 가치가 있는 투자처라고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네, 완벽하게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토 이봉근 수출혁신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